우리 국장님 그 특성하고 이공계 가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정체국장 최승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특성하고라도 이공계 졸업했을 때 고졸 취업자가 사회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이제 물론 이제 대학도 있지만 직업 계고를 졸업하고 지역에 이제 산업에 취업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제 그럼 활성화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공계 출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봤을 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걸 했을 경우하고 4년제 이공계 출신들이 대학 졸업을 하고 사회 진출했을 때 업무 능력 그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가 이제 딱 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분야를 생각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 어떻게 좋을 까 생각하십니까? 직접 작업 현장에서 중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역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렇게 역할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조금 더 관리자 역할을 기술직이라도 네. 기술직 관련된 분야가 대학교 졸업을 했다가 해서 사무실에 근무하고 만약에 네. 자취와 행정기에 유사한 근무를 하고 고졸에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기술직은 현장직이 하나요? 그렇진 않죠. 공무원들 채용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관계없지 않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그 고등학교 취업을 물론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대학을 길이 가지 않아도 기술직으로 했을 때 고등학교 가서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수강할 수 있다. 이런 걸 장려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길이 대학교 가시는 분들은 많은 원래 수험생이 몇 명 됩니까? 자, 그건 생각하시는 건 어때요?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보다 질적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채용을 하는데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우리 도교육청의 공무원 채용 비용 비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기준. 네, 저희들 이제 그 기술직 공무원에 해서 50%를 이제 그 공무원으로 기술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을 50%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 20% 50%부터면은 시험 칠 수 있는 나이가 보통 한 20대 정도 가능하죠. 네, 18세 이후부터 네, 18세부터 가능하면은 채용하는. 기술직에 3년간 해서 합격이 됐을 때 50% 했을 때 50% 했을 때 거기에 채용되는 거하고 4년간 공부하고 열심히 했을 때 최소한 4년 기본적으로 돈 투자하고 다시 취직했을 때하고 4년간 예를 들어 최소한 계획 4년 생기는 대학교 갔을 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0% 가는 할당량을 줬을 경우에 최소한 그 나이 차이가 호졸하고 대졸하고 군대 갔다 왔을 때 10년 정도 갭이 생겨요. 그런데 대학교 4년 졸업해가지고 보통 공무원 몇 급 들어옵니까? 보통은 9급입니다. 9급 들어올 수 있죠. 경력직을 채용을 하면 8급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8세부터 우리가 공무원 이용에 들어왔을 때 고졸자는 20세가량 잡고요. 들어왔을 때 9급으로 보통 들어오죠. 네. 대학교 졸업하고도 9급 들어오죠. 네, 통상 9급도 들고 8급 들고 9급도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9급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교 졸업생들은 말 그대로 정확한 시험을 치야 되고 고졸은 50% 혜택을 받고 들어오면 누가 더 벌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산업 현장이 그 기술직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이 이제 기술직 이 현장을 배워서 바로 취업하는 그러면은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경력 취준민간 취준민간 해서 고졸 졸업생들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경력 공부를 취준 하다가 경력을 쳐줍니다. 경력 취준고 공백 기간은 누가 채워요? 공백 기간은 대체 인력으로 채웁니다. 결국은 돈이 나가야 되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원봉에 예를 들어 이분들이 10년 정도 했다 아니면 최근 이제 초임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4년제 졸업을 하고 9급 들어와서 10년을 했는 사람하고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들어가지고 10년 경험자 경력자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직장 동료들 간에 불입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의 예를 들면 사람의 성향 차이일 뿐이지 전체 안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성향 차이가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은요 명예에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성향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다 욕심이 있는데 표출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노는 갖다 수억 써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임용시험을 쳤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50% 비율해가지고 우선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회 평등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0점 50% 주는데 자동으로 가산점. 요즘에 군 제대 모르겠습니다. 가산점 있는 거 모르겠는데 일단 50점 쓰고 들어가요. 아니 군 제대를 이야기하는 게 옛날에 남성분들 군대 갔을 때 가산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드리려고 말씀은 이게 기술직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선거줄 가는 것도 좋지만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50%를 공무원 인용에 우선 채용한다. 문제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더 답변. 행정국장 최희태입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 때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조례가 있고 보니까 훈령의 50% 이상이 우리 3개 시도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졸 취업자의 가산점을 50% 주는 게 아니고 모집정원의 50%를 보졸 대상으로만 응시를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보졸 대상으로만 뽑는 거 있으니까 어쩌면 일부 보졸 졸업자한테 특혜를 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있는 거 근거 조항을 묻는 게 아니고 근거는 훈령에 나와요. 그 훈령에 나오면 당연히 훈령에 맞춰가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졸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50%에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그 질적인 면에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공계 쪽에 그걸 전공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3년 하고요. 이공계 플러스 해가지고 4년제 전공을 했을 때 기본 7년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 기술적인 수준하고요. 고등학교 3년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까? 처음 임용하면은 보졸 졸업자하고 대졸 졸업자하고 의원님 말씀한 대로 조금 일단 자격증을 기능사라고 기사 자격증 하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졸 졸업자가 먼저 들어와서 대학 졸업한 그 4년 동안 현장 경험이 많으니까 사실 대졸자가 들어왔을 때 실무 능력은 현재 보졸자가 들어와도 경력 경험이 같은 레벨로 왔을 때는 더 유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이 보는 게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면 거기 왔을 때는 4년 정도 빨리 와서 익숙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하고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는요. 길을 아는 방향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헤쳐나가는 길을 알아요. 방법을 알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단순한 노화가 된 분들은요. 그런 업무 능력에서 말 그대로 축적된 노화로서 해결 능력은 있지만은 이것을 새롭게 개선하고 바꾸고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들은 많이 떨어집니다. 동물학하는 건 단순해가지고 비교해서 보이는 걸 갖다 누가 특정한 시간을 주고 그거를 업무 능력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금년도에도 보졸 체육자를 채용을 했는데 이 보졸 체육자 중에서 이 응시하고 합격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능한 아들입니다. 원체 만점이 300점인데 전부 290점이 넘었습니다. 가산점을 포함하면 306점 넘는 애도 합격을 했습니다. 국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이제 3년간 지속적으로 한 부분에 그걸 박수를 좀 주고 그거를 응시한 이런 건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격려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아까 비율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특히 경북 교육 쪽에 강의되는 분들이 비중 자체를 50%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서 아까 훈령으로 정해질 수 있는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고를 해서 아까도 말씀하실 때 대졸자의 7년, 4년 플러스 7년하고요. 보존을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백도를 해가지고 말은 잘못됐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50% 하는 기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개선의 의지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 부분에 50% 이상이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서 그걸 훌륭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50% 이상을 일단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령 50% 이상에서 50% 이내로 한다든지 그리고 한번 방법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부담 덜 드리고 예, 예. 우리가 이제 기술직의 고등학생들 사회진출이 가능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어찌되면 경쟁사에서도 역차별화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 한번 해주셔가지고요.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본인 질의를 드리고 싶으자 하는 마음이 벌써 답이 나왔는데 일단 조금 더 묻고 학생 수가 지금 500명 이상 학교에 9개 예. 보고가 되었고요. 학생 수가 500명 미만인데 39개 교가 영양교사 2명이에요. 예. 2, 30 급식 학 예, 20값이 그렇지. 네. 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현실적으로 영양 선생님들이 영양교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죠. 식단을 짜고 조리원, 조리사, 관리감독을 하는데 아까 딱 하신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은 영양 선생님이라고 이름을 따놓으니까 나는 선생님인데 왜 특별한 경우에 출근하게 되면 출근해야 되느냐 반발력이 생기고요. 또한 시어머니를 2명을 모시는 경우가 돼요. 조리사, 조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업무가 가중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라면은 금방 말씀드린 500명 이하 이상 된 국장님께 사실 말씀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같이 2명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이 기능이 안 되고 시험비가 둘이다 보니까 이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많이 시키느냐. 요즘 8시간 근로를 하는데 휴게 시간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휴게 시간 제외됩니다. 자, 8시간 하게 되면 풀로 계속 일을 합니까? 예. 4시간 하고 휴게 시간 가지고 또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제 조리사, 영양사의 강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라는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두 곳이 있는 데가 일은 조금 피할 수 있었지만 불이익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조리원이라든지 조리사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어깨도 시간이 나니까 속된 말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조리원들은 제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8시간을 빨리빨리 말을 안 하겠어 8시간을 꽉 해서 일을 시키겠다. 또 때로는 제 말을 안 들으면 기계적 작업을 수동 작업을 시키겠다. 이 정도면 갑질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질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신고된 사례가 한 5개 정도밖에 없는데 신고가 되었을 때만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권 침해고 신고가 안 되면은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사실은 영양교사, 영양사 연수 때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식당에서 어떤 팀워크,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생산 나오는 음식은 학생들 그렇죠. 이롭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물론 우리가 1000명 이상에 대해서 200명 기준에서 150명이 있어 조리원을 보강하고 청소원을 보강한다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조리 영양사 2분 계시는 곳, 이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요. 금방 학교에 국장님이 답변을 내셨어요. 길이 이 여러 개 학교에 다 줄 필요도 없고 있는 것조차도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환경이 취약한 조리원들 이런 분들에게 아이들이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 급식이 잘 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할 때 검토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한편에서 보면 업무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2명을 지원하게 되면 또 그 2명 사이에 그 갈등 또는 또 조직 사이의 또 갈등 이렇게 느껴집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그 영양교사가 2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장자와 조금 경력이 저경력자를 배치해서 연장자가 일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아닙니다. 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연장자가 있고 없고해서 일을 나눠서 할 뿐이지 노동의 강도가 커서 2명이 필요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예.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명 이하
이하는 39교, 500명 이상 부교, 그러고 사립은 2%, 50%, 100%다 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그럼 이분들이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불평등,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실적 불편이 많겠습니까? 노동의 강도가 약한 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예, 노동의 강도가 스트레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급식에 대한 재난에도 작년에도 많이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장에 직접 내가 그 급식소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현장을 보니까 뜨거운 기 나고 물 끓고 환경 안 좋은 데다가 덮어 쓰고야, 더운 땡빛도 땡빛은 아니죠. 열기가 있는 데서 개선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본의원이 조리사에 대해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조리 학교의 영양사에 대해서는 영양 선생님, 영양사 두 분 있는 것은 특별하게 데이터를 좀 가지시고 실제 배치가 필요한지 의구심이 되니까 데이터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간 관계상 다문화 학생들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다문화 국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문화. 국적이 있습니다. 정치국장제 선생님. 예. 타국입니까 외국입니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외국인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자, 우리가 여기 사는 외국에는 국적이 있는 사람은 다문화라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분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시고 결혼 아들, 딸을 갖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문화에 대한 분들이 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5%대, 경상도도 한 5%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칭하는 부분들은 일반 거의 다 국적을 가지신 분 아닌 거죠. 외국인이 아니고. 예, 국제 이제 결혼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외국인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많습니까? 당연히 이제 국제 결혼 가정이 네, 제가 그래 드리고 싶은 말씀드린데, 자 그러면은 다문화 기초학력 국인 실은 한 2.77%,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반 학생들도 한 1%, 2%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학생 우리 교육감님께서 유치하고 있죠. 네.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9명 정도였습니다. 자,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형을 키우고 외국인 그러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방 소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있는 내국인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따라낸다 힘이 들겠죠. 조기에 이 학생들에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교육자들이 저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한국어 학급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 과정 속에 일일 2시간씩 해서 주당 1시간씩 하는 한국어 학급이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필요가 부족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수업, 이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 본의원이. 그리고 원래 저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칭찬했습니다만 비단 시간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학생들이 이제 지난해 전국 체전, 올림픽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죠. 예. 예, 그들에 대해서 실은 그 중에서도 우리 운동부 학생들, 특정한 운동부 학생들을 지칭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유사한 이제 학생들이 많은, 특히 운동 학생들이 최장님 미달 수준 초중고에서 696명이나 돼요. 현재 데이터가. 이를 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내년부터 이 학생들이 교육부 영으로 해서 경기대에 출전 금지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교육국장님 교육부장님. 예, 교육부장님. 예, 소식 들었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데이터를 보면 학력 그 미달 학생이 작년에는 23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 정도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과정 기본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문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우리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많은 동료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예체능을 가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학력에 대해서 인터넷 때 이제 프로그램이 아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경치에서 만전을 이렇게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왔다 갔다 제가 일을 묻다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역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손동철 선생님. 교장 선생님 기본적으로 학교의 교務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교장 선생님께 있어서 출장은 뭐가 생각합니까? 출장. 출장은 학교 운영상 또는 뭐 회의를 참석하는 등 이렇게 해서 많이 가는 게 좋습니까? 적게 가는 게 좋습니까? 가능하면 적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출장의 빈도가 비슷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님의 활동 범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한 190년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 병가 빼고 연가 빼면 한 27일 정도 돼요. 그거 빼버리면 그거 빼고 나면 한 163일 남거든요. 예. 그럼 그 프로테이지가 지금 한 44% 정도 됩니다. 제가 출장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본인이 90일, 80일, 90일 이상 되는 분도 여러분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10분도 출장을 안 가는 분이 계세요.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빼고 나면은 한 90% 가시는 분들은요, 학교에 계시는 일은 80일 정도 안 돼요. 방학 빼고 연가 빼고 다 빼니까. 그게 맞는 건지, 출장을 많이 가서 되는 것들은 출장을 많이 보내세요. 정보도 교류하고, 많은 데이터도 얻어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 한 개도 안 간 분들이 5분, 6분, 7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이 정답이라면은, 그쪽 장난이 맞겠죠. 양극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출장을 가셔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사실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장소가 전장을 떠나는 것과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 필수적인 것, 우리 학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출장만 가시는 게 저는 예, 정상이라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던 출장 가시는이라고 본 게 아니고, 우리 개장수 선생님께서는 권리와 책임,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시되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뭔가 효율성 있는 걸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뭔가 비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데 일단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출장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상도 갔다 오고 어디 가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뭔가 출장 가시되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들 미래를 위해서 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출장이 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에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적게 가는가? 물론 양면의 어떤 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장의 효율성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좀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님 그냥 마무리 조금 하고 드릴까 어떤 될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뭐 하는 일에 뭐 할까요? 마무리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학부모의 지원이 실은 보니까 뭐 20명 이하 100명까지, 100명에서 500명까지, 500명에서 1000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10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 한 30개 정도 되죠. 네. 어찌되건 1000명 이상이나 1000명 이하나 차이가 지원금이 똑같아요. 1500명 이상을 학교가 몇 개 됩니까? 몇 개? 자, 됐습니다. 국장님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걸 드리고 싶어 하는 본인이 20명 이하로 750만 원이 가는데 75만 원. 75만 원입니까? 네. 그런데요, 75만 원 좋아요. 200 그러면은 1000명까지가 24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40만 원 제가 봤을 때 1,500명, 2,000명씩 되는 학교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일단은 자, 네. 잠시만요. 시간이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0만이 적다, 많다 이걸 떠나서 기준이 있을까 이거예요. 아까 70명 이하의 기준이 있으면은 20명 미만의 기준이 있으면은 1000명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단지 1,500명, 2,000명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00명 되는 5억 단위, 1,000명 단위가 지나는데 70명, 20명 미만에 대한 기준도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적고 많고는 검토해 보신 일인데 1,000명 이상 뭉텅거리, 1,500명 이상 뭉텅이 하지 마시고 1,000명 이상 기준이 없어요. 딱 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분화한 기준만큼에 대한 금액은 향후 정할 일이고요. 단 세분화해 주실 필요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 우리 학교 폭력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우리 의원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폭력도 한 60% 넘어가고 학교 밖에서 한 40% 많은데 그 중에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한 60개, 160개 정도 되죠. 네, 기숙사가. 16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일어나요. 적지 않은 피해가.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어쩌면 기숙사는 가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교장 선생님들이 사강세를 뽑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보통 이렇게 뽑고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수를 하는데 심지어 그 교육 20시간 받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짧아서 다 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우리가 좀 접근을 했어요. 교육의 어떤 필수화. 예를 들어가지고 기간제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격을 받는 사람 다 구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교육이라 좀 필수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 안전선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잘 해주시면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학폭에 보니까 전담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좀 많지 않은 게 좀 부족한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실 때 학폭이라는 전담 선생님들이 좀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초임 선생님 1, 2학년 가는 솔직히 업무의 가중도가 힘든 게 제일 중요할 때가 1학년에서 6학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특히 1학년이 중요한 예,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강도도 크고 초임 선생님이 그걸 받기는 열정이 있으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힘든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인 경우에 뭐 1년, 2년 차, 뭐 5년 안쪽에 이런 신임 선생님 하시는 것보다는 경력을 좀 가지신 분들이 앞서 있을 좀 서시가지고 공부도 좀 이렇게 좀 줄어들이고 선별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경력 5년 차 이상이 한 90%가 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다니기. 그러나 말씀 주신 대로 5년 미만도 사실은 뭐 한 10% 이상 되기 때문에 그저 특별히 유형을 예, 해서 경력 위주로 학폭에 조금 이렇게 줄여가는 방향이 네.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연장이 이 시간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